쪽 48장 군마에 관하여입니다. 말의 호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미 변화가 있어가지고 말을 이름을 붙이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문법학자가 되었다고 이제 그 약간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어떻게 이용했고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 48장 그 505쪽의 마지막 줄에 누미디아의 기만밴들은 치열한 객전 중에 바깥할 수 있는 제2의 말을 끌고 나갔다. 뭐 이런 얘기 있고. 그 다음에 그 한 7번째 줄 좀 보면은 그 공격을 받으면 발길질을 하거나 무는 말들이 많다. 하지만 적들보다 아군을 해치는 일이 더 잦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507쪽에 보면 한 10번째 줄에 그 알렉산드로스의 말 부케팔로스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카이사르도 역시 앞발의 발가락이 사람 발처럼 갈라진 말을 가지고 있었는데 뭐 카이사르 말고는 아무도 그 말을 탈 수가 또 다룰 수도 없었다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승마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좋은 얘기가 나오는데 밑에서 6번째 줄에 보면 507쪽 플라톤은 건강을 위해 승마를 권했다. 플리니우스도 승마가 위와 관절에 좋다고 했다. 그 다음에 그 파르티아인들은 자유인은 말을 타고 노예는 걷는다고 했죠. 이 제도는 기루스 왕이 만든 제도라고 했다는 얘기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에 대한 얘기 그 중간에 보면은 로마인들이 새로 점령한 지역민들의 반란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사용했던 그 첫 번째 방책은 무기와 말을 빼앗는 것이었다. 그 다음에 뭐 말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뭐 어려운 얘기는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513쪽 마지막 줄에 궁정인을 보면 이전 시대 귀족들에게는 말을 타는 것이 수치였다고 한다. 반면 아비시니아인들은 신분이 높고 그들의 스승인 장사제에 가까울수록 암노새를 타는 것을 영광으로 여겼다. 그 다음에 그 중간에 보면 크세노폰이 섬기던 승마술의 대가 기루스, 크세노폰은 기루스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죠. 기루스는 땀이 나도록 운동을 시킨 다음에야 먹이를 주겠고, 스키타이인들은 전쟁에서 식량이 달리면 말의 피를 뽑아 목을 축이고 양분을 삼았다. 그 다음에 뭐 새로운 패러그래프 보면 메텔루스에게 포위당한 크레타인들은 마실 것이 바닥나 말의 오줌을 마셔야 했다. 그 다음에 오른쪽 편에 보면은 515쪽 네 번째 줄에 스페인인들이 신대륙에 들어갔을 때 말이 없었죠. 그 신대륙에서는 처음 만난 그곳 인도의 백성들은 동인도 얘기하겠죠. 사람들뿐 아니라 말도 자기들보다 본성이 고귀한 신 아니면 동물일 거라고 생각했다. 그 다음에 그 중간에 보면 인도에서 보면은 코끼리를 타는 것이 황종만이 누리는 어떤가는 명예였고, 두 번째는 내 피를 이끄는 말을 마차를 타는 것, 세 번째는 낙타를 타는 것, 꼴찌면서 가장 천한 등급은 말을 타거나 말 한 마리가 끄는 수리를 타는 것. 말을 이용해서 적들을 향해서 공격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나 이거 참 잡다한 주제에 대해서 몽테뉴가 말을 한마디씩 하고 있습니다. 형 그거 말 얘기 무슨 처칠 얘기하는 거죠? 처치 그 학교에 뭐죠?
입학했는데 그 보병인가 뭐 기마병? 기마병. 기마병으로 그 입학을 했는데 아버지가 싫어했다고. 그러니까 아, 그 말을 가져가야 돼. 말을 그 입학 조건이 여분의 말을 몇 마디를 가져가는 게 입학 조건이었다고. 삼수끝 때 사관학교 삼수끝 때 입학을 했는데 입학 조건이 기마병은 말을 몇 마디를 가져가야 돼. 물론 이 사람 그래 처음에 기마병을 응시 안 했나? 아, 보병을 응시했더 나중에 기마를 바꿨나? 아니에요. 그때 기마병이어가지고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싫어했다고 그랬다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엄친하잖아요. 이 집이 잘 살았잖아요. 처칠 집안이. 그랬는데 하여튼 공부를 좀 관심이 없어가지고. 49장 오래된 관습에 관하여 그 제목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 비싼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풍속의 권위에 쉽게 넘어가는 태도는 경박스럽다. 자, 한번 봅시다. 거기 보면은 고유의 관습과 풍속밖에 모르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은 또 일을 두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520쪽 한 10번째 줄에 보면은 같은 일을 두고 우리의 판단은 15년 내지 20년 동안 믿기 어려울 정도의 변덕과 경박함 속에서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모순되기까지 하는 두 가지 혹은 세 가지 견해를 취한다. 내가 기억하는 몇 가지 옛날 방식을 여기에 쌓아 올려보겠다 해놓고 어떤 거는 같고 우리가 어떤 거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인간 사이 끊임없는 변화를 머리에 그려봄으로써 우리 판단력을 보다 명료하고 확고하게 하는 것이다. 망토와 칼로 싸운다고 말하는 것은 이미 로마인들 사이에서 행해진 일인데 카이사르가 그랬죠. 그들은 망토를 램펄로 감싸더니 칼을 뽑아들었다. 그래서 이게 망토와 칼로 싸우는 게 그런 식의 설명을 비유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목욕 얘기 나오죠. 옛 사람들이 식사 전 매일 하던 목욕은 우리가 물로 손을 씻듯 일상적으로 하는 것인데 처음에는 팔과 다리만 씻었다. 그런데 수세기 동안 대부분의 나라에서 정해진 습관은 완전히 벌거벗고 향수를 섞은 물에 들어가 씻는 것이다 보니 그냥 물에 몸을 씻는 것은 그 문화가 몹시 단순하다는 증거로 여기게 되었다. 향수 섞는 물에 씻는 것은 좀 고급이요. 그냥 단순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로마인들은 중간에 보면 딱딱한 매트리스 자는 것은 인내심의 증거로 이겼다. 푹신한 잠자리를 좋아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보면 522쪽 세도가에게 존경과 애정을 바치기 위해 그 손에 입을 맞췄다. 베네치아 사람들이 하듯이 친구끼리는 서로 입을 맞췄다는데. 그 다음에 세도가에게 청을 정할 일이 있거나 인사를 할 때는 거의 무릎을 만졌다. 이건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에서도 보면은 프리아무스죠. 프리아무스. 헥토르의 아버지가 아킬레우스에 가서 청을 하는 때도 이런 태도를 취했죠. 그 다음 식사가 끝날 무렵에 과일을 먹었다. 그 다음에 스펀지, 뒤를 닦을 때 스펀지를 사용했다는 얘기. 그 마지막 줄에 보면 그들은 또한 몸을 씻고 난 뒤엔 향수 뿌린 양털로 엉경을 닦았다. 이런 얘기. 다음 페이지 첫 줄에 로마 내거리에는 행인들이 지나가다 소뱀을 보라고 옮기며 작은 통들이 놓여 있었다. 그 다음에 다음 식사 사이에 새참을 먹었다. 이런 얘기를. 여러 가지 관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24쪽에 보면은 세 번째 줄이죠. 온갖 종류의 장음함, 통언난무, 그리고 향락적인 착상과 안일함, 사치 따위에서 우리는
로마인들의 대질서라 정말이지 있는 힘을 다하고 있다. 우리의 여지도 그들의 여지만큼이나 타락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의 역량은 우리 뜻을 이뤄줄 수가 없다. 고결한 쪽으로도 혹은 이든 못된 쪽으로도 우리의 힘은 그들과 겨룰 바가 못 된다. 로마인들에 대한 칭찬 같습니다. 어느 쪽이건 영혼의 활력에 좌우되는 법인데 그들 영혼은 이미 우리에 비해 상당히 어려울 만큼 강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그 중간에 보면 상석이 가운데 자리였다. 그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 오른쪽 페이지 525쪽에 보면 딱 중간에 로마인들은 배에 타자마자 뱃삭을 지불했다. 우리는 부두에 도착하고 나서 지불했다. 이게 좀 차이가 나는 거죠. 승객들에게 돈을 받고 노새를 묶어두느라 1시간이 다 갔다. 배 타자마자 뱃삭을 지불하면은 이게 출발이 늦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이 프랑스인들은 조금 낙천적인가? 뭐 이거 미리 돈을 받는 거를 뭐야? 돈 못 받을까봐 이러는 거 아니야? 무임승차한 사람 있을까봐 그러는 건지 일단 움직여놓고 도착해서 받은 거. 옛날에 보면은 그 아우구스티누스입니까? 그 고백론 이야기할 때, 그 일대기를 이야기할 때, 그 학교를 옮긴 적이 있죠. 옮기면서 한 얘기가 그 동네는 수업료를 수업 끝나고 나서 주는 경우 있고 미리 주는 경우 있고 끝나고 나서 주니까 얘들이 강의 재미없 행편없다고 돈을 안 준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여자들은 침대에 잘 때 백 쪽에 누웠다. 카이사르가 이 동성애자라는 말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때문에 카이사르를 니코메데스 왕 침대의 백족이라. 다음 페이지 보면 로마인들은 술을 마시다가 한 박자 쉬어가곤 했다. 술에 물을 타 세리를 베풀었으니 이 쉬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물을 탔는지 모르겠네. 우리는 보면 좀 폭탄주는 이거 좀 다른 의미로 사용될 것 같아. 그 다음에 아래쪽에 아르고스와 로마 여인들은 하얀 상복을 입었는데 우리네 부인들도 전에 그랬다. 그 다음에 이게 그냥 오래된 관습에 대한 얘기지 이걸 비난하거나 뭐 비판한 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기도 해요. 자, 50장에 보면 데모크리스토와 헤라클레이토스에 관하여 둘 다 철학자인데 조금 다른 태도를 취한 것 같죠. 일단 먼저 판단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든 일에 사용되는 도구이며 어디서나 관여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면서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나는 우연히 주어진 논제를 지한다. 어떤 것이든 내게는 똑같이 좋다. 그리고 그것들을 끝까지 개진할 생각도 전혀 없다. 왜냐하면 나는 어떤 것도 그 전부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결정유보나 판단유보입니다. 이 사람 몽테뉴는 그 해주의 학파 영향을 좀 받았는 것 같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그 딱 중간에 약간 아래쪽 부분에 마음에 들 때는 달리 생각해 보려 하지도 않으며 의심과 불확실 그리고 무지라는 나의 주된 상태로 물러나 버린다. 이것이 그 해주학파의 판단 유보가 생각나게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다음 줄에 보면 모든 움직임이 우리를 드러낸다. 파르살로스 전투에서 명령하고 지휘하는 데서 드러나는 카이사르의 영혼은 심심풀이 내기나 사랑 노릇하는 데서 드러난다는 거죠. 사람의 성격은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드러난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고. 그다음 오른쪽 페이지 529쪽 한 5번째 줄에 보면
따로 떼어놓고 보면 하나하나의 사안이 고유의 무게, 척도, 조건을 가지고 있겠지만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영혼이 그것들에 자기가 이해하는 대로의 치수를 부여한다. 그렇죠. 죽음은 키케로에게는 끔찍한 것이지만 카토에게는 바람직한 것이었고, 그래서 죽음을 선택했다는 뜻이고, 소크라테스에게는 관심 받기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다음 새로운 패러그래프 보면 각각의 영혼은 자기 나라에서 왕이다. 각 사안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우리에게 달렸다. 우리의 행불행은 오직 우리에게 달렸다. 봉헌과 맹세는 운수가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바치자. 운수는 우리 행습에 대해 아무것도 행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반대로 우리는 행습이 운을 끌고 가며 제 행태로 운을 주도한다는 거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다를 돕는다고 그런 이제 개근이 생각나게 합니다. 마키아벨리에서도 운은 승난 강물과 같다고 그랬는데, 강물이 화가 냈을 때는 피하고 괜찮을 때는 자기가 조정하려고 노력하고 뭐 이런 얘기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 다음 페이지 530쪽 밑에서 5번째 줄점 보면은 인간의 단편 하나하나, 활동 하나하나가 그를 폭로하고 지적한다. 그렇고 이제 데모크리스토와 헤라클로토스 얘기가 나옵니다. 전자는 인간 조건을 허망하고 가소로운 것으로 여겨 사람들 앞에 나설 때면 언제나 비웃음을 먹으면 얼굴을 하고 있었고, 헤라클로토스는 가엾이 여겨 동정하였고 그 때문에 늘 슬픈 얼굴을 하고 눈에는 눈물을 글썽였다. 나는 첫 번째 기질이 더 낫다고 본다. 데모크리스토가 낫다고 본다는 거죠. 웃는 것이 우는 것보다 즐겁기 때문이 아니라 첫 번째가 우리를 더 하찮은 것이며 다른 쪽보다 명백히 우리를 규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이 사람의 태도와 견해에 동의한다는 거죠. 그는 우리가 받아 마땅한 대접을 생각하면 나는 우리가 아무리 경멸을 받아도 충분하지 않을 것 같다. 경멸 받아야 싸다 이런 얘기인데, 반면 우리가 무엇을 비웃을 땐 그것을 같이 단식과 동정에는 그 앞에 단식과 동정에는 우리가 한탄하는 것에 대한 존중이 얼마나 섞여 있다. 단식하고 이 헤라클레이토스에는 존중이 섞여 있다는 뜻이고, 반면 우리가 무엇을 비웃을 땐 그것은 가치 없이 여기는 것이다. 나는 우리 불행이 우리의 허영만큼 크다고도, 허영이 좀 꽤 크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우리의 악의가 우리의 어리석음만큼 크다고도 생각지 않는다. 우리는 악보다는 공허로 가득 차 있다. 우리는 비참하기보다는 절렬하다. 그래서 경멸받아 싸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를 알렉산드로스 대왕을 콧등으로 경멸하고 우리를 파리 또는 바람이 잔뜩 든 오줌보로 여기면서 홀로 떠돌았던 디오게네스가 인간을 정오한 자라는 별명을 가졌던 티몬. 그래서 이 사람 따로 뭐 들어가서 살았을 겁니다. 무인도에 살았는지 뭐 섬에 들어가 살았는데, 티몬보다는 내 생각에는 훨씬 더 신랄하며 날카롭고 따라서 옳은 판관이라. 왜냐하면 사람이 무엇을 미워하면 그것을 마음에 두게 되기 때문이다. 마지막 줄에 다음 페이지 보면은 저줄에 보면 두려워서가 아니라 경멸하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피한다. 그는 우리가 이롭게도 해롭게도 할 능력이 없는 존재라고 생각한다. 디오게네스 얘기죠. 그 다음에 마지막 줄에 보면은 우리만의 특별한 조건은 우리가 웃을 줄 알면서 동시에 우스운 존재라는 것이다. 이게 참 우스운 존재라는 것은 경매를 받아도 싼 존재 같은데,
경멸할 수도 있고 경멸 받아도 그런 얘기 같아요.